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2시간 동안 두 번의 시간 동안 예고해 드린 대로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알아볼 약은 고혈약인데, 일단 탈모약은 뭐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미녹시딜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몇 개 되지 않는데, 이런 종류의 약들은 고혈압, 고지혈증, 항원고제 같은 약들 종류가 너무 많아서 모르는 분들은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약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혈압약을 분류해 놓은 편인데요. 성분도 다 다르고 작용 기전도 그룹화되어 있죠. 그룹화되어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거는 이 베타블로커라는 약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약들 중에 보면 이 한 구석에 미녹시딜, 우리 아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알닥톤, 이것도 가끔 쓰고, 이것도 원래 고혈압 약이었죠. 그죠? 오늘은 베타블로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혈압 약은, 최근에는 복합제라 그래서 이 하나씩 있는 거를 이제 섞어서 나오는 약들이 또 많은데, 요즘에 그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들은 이 복합제입니다. 그래서 약 드시는 분들은 이름을 보시면 자기가 먹는 약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죠. 그렇죠. 항응고제 아스피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저용량 아스피린이라고 그러죠. 저용량 아스피린. 이혜니님 안녕하세요. 오늘 그 방송 장비 정비하는 것 때문에 좀 늦게 시작했죠.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것 때문에 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방송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베타 차단제, 고혈압이나 부정맥 치료에 쓰는 베타 차단제가 뭐냐면 베타 수용체를 이렇게 블록하는 건데, 베타 원 수용체는 심장에 있어서 이 베타 이 원 수용체를 차단하면은 심장 수축이 억제돼 가지고 혈압이 떨어진다, 이런 기전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 2 수용체는 기관지에 있어서 이거는 베타 2 수용체를 자극하면은 기관지가 확장돼서 이 천식을 치료할 때 쓰는 거죠. 처음에 이제 개발된 베타 차단제는 이 베타 1, 베타 2의 어떤 구별이 없이 다 차단하는 거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심장 수축은 억제돼서 혈압은 떨어지고 기관지는 수축이 돼가지고 어떤 분들은 호흡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하나는 좋은데 하나는 별로다 이래가지고 요즘에는 선택적으로 이 심장에만 작용하는 베타 차단제를 만들어서 이걸 주로 쓰고 있죠. 그래서 뭔가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거하고 모낭은 무슨 관계냐면 이 모낭에는 이 베타2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 차단제가 작용하기, 선택적 베타1 차단제는 별로 작용 안 하겠죠. 근데 비선택적인 베타 차단제는 모낭에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낭을 조사를 해보면 베타1 수용체는 없다는 거예요. 베타1 수용체는 모낭에 없다. 베타2 수용체는 모발이 완전히 빠졌다가 새로 자라 나올 때, 성장기 초기라 그러는데 그때 나타나서 모발이 완전히 성장하면 이제 없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베타2 수용체 작용제, 수용체를 자극하면은 성장기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베타2 차단제를 사용하면 단순히 생각하면 성장기 진행 속도가 느려지겠죠. 모발이 자라는 속도 느려지고 가늘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여러 가지 그걸 보면 이게 일어나는 작용이 훨씬 복잡하다. 단순히 베타 수용체를 통해서 모낭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훨씬 복잡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주 복잡해졌죠. 제가 봐도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발님 아스피린 궁금하신 모양인데, 아스피린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아스피린 좀 다릅니다. 아스피린이 탈모를 유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탈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나중에 이게 설명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들어보시죠. 이 베타 차단제는 그래서 이게 보면 아까 봤듯이
선택적인 베타1 차단제는 모낭과 별 관계가 없는데 베타2 수용체. 비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거는 이제 관계가 있죠.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약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비선택적으로 작용하는데 이 비선택적 베타 차단제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그 인데놀이라는 약인데 프로프라놀롤이라는 약. 처음 개발된 베타 차단제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쓰는데 요즘에는 내과 쪽에는 잘 안 쓰는 것 같고 오히려 그 정신의학과 불안장애 치료할 때 이 인데놀이라는 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의학과 약물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이 메토프롤롤은 여기 보시면 이 베타1 선택적 베타1 차단제 모낭이 작용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이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 휴지기 탈모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 맨 위에 논문을 보면 이 약에 의해 탈모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요. 뭔가 약을 먹었는데 탈모가 시작이 됐어요. 약을 의심하면 약을 중단해야 되겠죠. 중단하면은 그 증상이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확인해 보려면 다시 먹어봐야 됩니다. 먹어서 또 탈모가 생기면 이건 진짜 약 때문일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약을 먹는 도중에 머리 빠졌다고 이게 약 때문이다, 이러기는 참 곤란하죠. 근데 이 약에 의한 탈모를 보고하는 분들이 탈모 전문가가 아니고 대부분 내과 선생님이나 뭐 이런 탁과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휴지기 탈모라는 이 복잡한 탈모를 이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게. 피부과 의사들도 잘 모르는 휴지기 탈모. 휴지기 탈모는 되게 바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약 먹은 지 일주일 만에 머리가 빠졌다, 약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닌데, 탁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그래서 이 논문을 볼 때도 좀 이렇게 새겨서 봐야 되죠. 이 많은 고혈압 약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어떤 약이 많이 쓰이느냐, 이 보면 자기 혹시 드시는 약이 있으면 여기 보시면은 자기가 먹는 약이 이 중에는 있을 거예요. 이 중에는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녹색으로 보이는 약이 방금 여기 순위에 있는 약들인데 베타 차단제는 그 중에 딱 하나 있습니다. 딜라트렌이라는 약인데 이것도 꽤 자주 쓰는 것 같아요. 비선택적인 알파 베타 차단, 베타뿐만 아니라 알파도 차단하니 거의 다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유일하게 지금 많이 쓰는 약 중에는 딜라트렌은 8위에 있더라고요. 약 중에는 우리가 뭔가 탈모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약이죠. 그 다음에 베타 차단제 외에도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그 약들에 대해서도 탈모와 보고가 있고, 칼슘 채널 차단제에 대해서도 보고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보고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비선택적인 베타 차단제 인데놀, 요즘은 많이 안 쓰는 것 같죠. 이걸 제일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선택적인 알파 베타 차단제 이 딜라트렌, 카베딜롤인데, 이 카베딜롤은 왜 주의가 아니고 관찰에 밑에 단계에 넣어놨냐면 이 약과 탈모에 대한 보고가 제가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 이거 먹은 사람이 탈모를 일으켰다 하는 그 논문을 제가 찾지를 못했다는 거죠. 생길 것 같은데 잘 안 생겨요. 이건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이 약이 안 일으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서서히 조금씩 머리가 가늘어지는 탈모를 일으키면 환자분이나 탁과 선생님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약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꿈에도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이는 약들은 요 밑에 가능성이 별로 없다, 탈모를 일으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런 약들이기 때문에 이 고혈압 약과 탈모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근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녹내장 저만액인데, 갑자기 왜 고혈압 하다가 녹내장이 나오냐면요, 이 녹내장 저만액에 베타 차단제가 쓰입니다.
이 베타 차단제가 쓰이면 뭐 눈에 넣는데 무슨 상관이냐는데, 이 눈에 넣으면 이게 이쪽으로 코로 들어가서 코 전망을 통해서 전신 흡수가 되는데, 이게 전신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정신 이상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심혈관계 질환자는 선택적인 베타 차단제를 써야 된다. 베타 1에 대한 걸 써야 된다는 거죠. 이 네 가지가 많이 쓰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선택적이고 나머지는 다 비선택적이죠. 그래서 녹내장 저만액은 이 선택적인 이걸 쓰면 되겠구나 하지만 이게 녹내장의 복합제라고 있는데 복합제 이걸 훨씬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복합제는 전부 티몰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티몰롤은 비선택적이라서 이 특히 코소비라는 약이 이 상당히 시장을 많이 점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티몰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비선택적인 차단제가 아까 말한 프로프라놀롤 말고 티몰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보면 이때 86년에서 95년 사이 노르웨이에서 17건의 보고가 있고 6명은 심혈관계, 4명은 호흡기계고 그중에 3명은 또 사망하셨다. 이 안약 놓고 이런 걸로 의심된다 이런 거죠. 근데 또 하나의 그 2022년 가장 최근에 또 그 조사에 의하면은 눈 이외의 전신적인 이 안약을 넣었을 때 눈 이외의 전신적인 부작용은 드물더라. 그 다음에 그게 생겼다는 것도 따져보면은 인과관계가 의심스럽다. 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의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뭐 환자분들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다음에 이게 거의 첫 보고였던 것 같은데 90년에 이분은 안과 선생님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안약을 넣었는데 티몰롤이었죠. 조사했더니 1시간 지나서 피 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거의 먹은 것 같은 수준의 혈청 농도에 도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탈모가 있었는데 이 탈모는 이분은 아마도 이 베타 차단제가 직접 모낭세포를 독성을 발휘했다. 그래서 탈모가 일으킨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했었죠.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보시죠. 최근은 아니군요. 2017년이니까 58세 남성이에요. 안약을 한번 보세요. 이거 재밌어요. 안약을 넣었는데 티몰롤 안약을 넣기 시작했는데 6개월 후부터 머리가 천천히 전체적으로 다 빠지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제 피부과로 보냈을 거 아니야, 안과에서. 보냈는데 피부과에서는 원인을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약이 일으킨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원인을 못 찾았어요. 머리는 계속 빠지고 제가 사진을 보니까 엄청 심하게 빠졌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눈 주위에 이렇게 습진이 생겼어요. 눈 주위에 습진이 생기니까 안약을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러지 테스트를 했더니 이 티몰롤, 베타 차단제에 대해서 알러지 양성 반응이 나와서 끊었겠죠. 끊은 이유는 이 습진을 치료하기 위해서 끊은 거예요. 끊었더니 습진은 좋아지는 거는 당연한데 탈모도 좋아졌다는 거예요. 탈모도. 그래서 이게 티몰롤 때문에 탈모가 됐겠구나 했는데 이걸 끊었더니 이제 안압이 다시 증가해서 녹내장이 이제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약을 써봤으면 더 확실히 알 수 있긴 한데 탈모냐 아니냐. 이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이 약은 쓰면 안 되겠다 해서 레이저 시술로 해서 녹내장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보면 이 비선택적 베타 차단제 하면 이 인데놀은 쓰임새가 요즘에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녹내장약이 오히려 많이 쓰니까요. 그게 더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베타1 차단제도 제가 밑에 있다 다시 올렸는데 이 베타 차단제가 모낭에 작용하는 방식이 워낙 복잡해가지고 베타1 차단제도 뭔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드시는 분들은 자기가 머리가 뭔가 빠지고 이럴 때 생각은 해봐야 돼요. 꿈에도 몰랐다 이런 것보다는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끊으란 이야기가 아니죠. 제가 여기서 하는 이거는 약을 못 먹는다 이런 게 아니고 약을 알면은 용량을 내릴 수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종류가 많잖아요.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탈모를 치료를 해야 되겠죠. 탈모약을 같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고혈압약은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고지혈증약으로 넘어갑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약은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그 고지혈증약은 스타틴 계열이죠. 스타틴.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생산을 억제하는 거죠. 여기 요 HMG 코엔자임 A 환원 효소 여기를 억제해가지고 콜레스테롤 생산을 억제하는 거예요. 리피토 되게 유명한 약이죠. 리피토 거의 처음 나왔을 거예요. 리피토. 그 다음에 요즘은 이 복합제를 많이 씁니다. 1번과 2번 생산 억제하고 흡수도 저하해서 더 효과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혈증약 근데 고지혈증약이 도대체 모낭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또 모낭을 조사를 해보면 여기에 그 지질대사가 이 모낭의 성장이나 모발의 사이클하고 아주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이게 그 스타틴이 작용하는 이 효소인데 이 효소가 이 원래 뭐 지방세포에 있죠. 근데 모낭세포 다 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이 빗금친 거는 다 있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정도 작용하는지는 잘 모른다 이럴 때 빗금을 쳐놓은 건데 모낭세포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맨 왼쪽에 이걸 보면 쭉 이렇게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지는데 스타틴은 여기 작용합니다. 여기 요 세포에서 요게 만들어지는 걸 딱 차단해서 콜레스테롤 생산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모낭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변하고 이로 인해서 스테로이드 생성과 변화가 생기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콜레스테롤 합성 과정에 장애가 생기면은 7-DHC의 이 DHC는 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 수치가 변하고 이게 변하면은 비타민 D가 또 결핍된다는 거예요. 비타민 D는 햇빛을 보면 생산이 되는데 이게 떨어지면은 햇빛을 쬐도 안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타민 D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여기 보시죠. 여기 스타틴이 여기를 딱 차단하면 쭈르륵 안 생기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여기 있죠.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 요게 줄어들면은 비타민 D도 안 생기고 콜레스테롤 합성의 변화가 생겨서 모발에 영향을 준다. 이런. 스타틴과 관련된 그 탈모 보고를 보면 쓰고 중단하면 좋아지고 다시 쓰면 또 빠진다. 이런 거죠. 리피토에 대한 거고. 딴 거에 대한 것도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믿을 수가 없던데. 약 복용 일주일 만에 탈모가 생겼다는 거예요. 중단했더니 1, 2주 만에 탈모가 또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뭔가 큰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이분들은 뭐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가능성이 별로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너무 빠르죠, 이게 변화가.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이 의사한테 지금 저희 그 채팅을 통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듯이 이거는 뭐냐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뭐 발행하는 그 월간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 의사한테 뭐 묻는 그게 있나 봐요. 이 사연을 들어보면 이게 제가 뭔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그와 비슷한데 한번 보시죠. 머리가 지난 10년 동안 계속 가늘어져 왔다. 탈모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최근에 고지혈증으로 진단받고 리피토를 썼는데 쓰고 난 다음에 몇 달 동안에는 진짜 더 빨리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한테 가서 이야기했더니 의사는 약에 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가서 약 설명서를 보니까 부작용에 탈모가 있더라는 이게 약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참 애매하잖아요. 뭐 제가 나이가 여기 안 적혀 있지만 저보고 물어봤다면은 가능성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약을 바꾸거나 한번 끊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써보고. 그 다음에 이분은 결정적으로 뭘 안 했냐 하면 약에 의한 게 아니라 탈모 치료를 안 한 것 같죠? 지난 10년 동안 머리 가늘어져 와서 탈모 치료했다는 이야기 전혀 없어요. 탈모 치료를 먼저 해야 되겠죠. 제가 제일 문제 삼는 거는 탈모 치료 도중에 리피토를 먹었는데 빠지는 거예요. 탈모 약을 먹고 있는데도. 그건 참 고민됩니다. 그런 경우. 그래서 이거는 리피토의 그
설명서죠. 아까 그분이 봤다는. 거기 보면 탈모가 있어요. 탈모. 여기에 설명서에 있는 확률은 100명에 1명 이하다. 100명에 1명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갑자기 왕창 빠지는 휴지기 탈모고 서서히 가늘어지는 거는 이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탈모 전문가가 아니면 서서히 빠지는 탈모가 어떤 식의 그 종류의 탈모인지 알 수 없어요. 그다음 가장 최근은 아니고 2009년에 스타틴에 대해서 이게 대규모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걸 보면 스타틴에 생기는 부작용이 여러 개가 이제 탈모 포함해서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스타틴 안 먹은 그룹하고 비교해 봤더니 별로 높지 않더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고지혈증 약은 보면 이거 먹으면은 머리 빠진다 할 양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요. 그 다음에 그래도 뭔가 먹으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역시 스타틴 계열이고 나머지 약들은 그렇지 않죠. 나머지 약들은 별로다.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마지막에 항혈전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항응고제죠, 항응고제. 복잡하죠, 이것도. 항혈전제는 일단 항혈소판제고 항응고제로 나누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건 항응고제입니다. 항혈소판제 여기 있죠. 아까, 아스피린도 탈모를 일으키는 여기 항혈소판제에 있어서 이게 직접적으로 탈모를 잘 일으키진 않습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그래서 저용량 아스피린, 이게 이제 많이 썼었죠. 요즘 뭐 더 좋은 약이 나와서 안 쓰지만, 잘 안 쓰지만요. 그래서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뭐 이런 것도 골치 아픈 항혈전제를 또 뭐하러 또 이렇게 하냐 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단일 품목 모든 약을 통틀었다는 거예요. 매출로 상위 30개 제품, 가장 최근에 보면 항혈전제가 2위, 8위, 18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혈전제가 안 드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것만 단독으로 쓴다 이거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더하기 이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위가 뭐냐? 1위 본 김에 한번 보고 1위는요. 케어캡, K캡. 이거는 그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그러니까 위식도 역류약이죠. 그게 매출 1위. 그다음 항혈전제, 항혈소판제죠. 플라빅스. 그게 2위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제가 아는 약 여기 있다. 코프시럽 30위, 시네츄라 29위. 나머지는 다 고혈압약 볼까요? 고혈압약은 몇 위에 처음 나오냐 하면 트윈스타 19위에 처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리피토는 3위군요. 이 중에 많이 쓰이는 약은요. 본인이 먹고 있거나 아니면 조만간 먹게 되거나 가족이 먹고 있거나 뭐 친구가 먹고 있거나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항응고제를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위에 들어있는 약 여기 3개인데 플라빅스, 플라리스는 이쪽에 있어서 다행히 이거는 탈모랑은 별 관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릭시아나는 아까 18위에 있는데 이건 새로 나온 그 항응고제죠. 새로 나온 항응고제를 뉴 오랄 엔티코애귤런트 이래가지고 노악이라 그러기도 하고 직접 작용 디렉트라는 걸 써가지고 도악이라고도 하는데 요즘 이쪽을 많이 쓰는 것 같죠. 내과에서도 많이 쓰고 심혈관 내과에서도 많이 쓰고 신경과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그 뇌졸중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항응고제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걸 한번 보세요.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들, 특히 여성 환자들에서 이 탈모는요, 머리 빠집니다 하는 거는 루틴이라는 거예요. 루틴 컴플레인. 항상 와서 요즘 내 머리 빠지는데요. 이건 뭐 엄청 흔한 거다. 이런 거예요. 모든 항응고제가 비슷한 패턴을 일으키는데 이게 논문이 2020년에 나온 거예요. 약을 시작한 지 두 달 내지 4달 후부터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이러니까 이게 딱 휴직이 일어나는 거죠. 두 달 내지 4달 후. 이 항응고제가 탈모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약간 상상을 동원하고 뭐 이렇게 조직 검사할 때 그걸 동원하면
두피 혈관에 미세 출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의 피부 조직이 변성되고 그게 모낭에 뭐 압박을 주거나 뭐 영향을 줘서 모발 성장을 억제한다. 이렇게 다들 설명하고 있죠. 또 마찬가지고 해파린은 직접적으로 머리카락에 독성을 발휘한다.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 항혈전제는 해파린하고 와파린인데, 그러니까 뭔가 혈관에 혈전이 생겼다 하면 이제 병원에 딱 입원해가지고 해파린은 주사제예요, 주사제. 그럼 작용이 무지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빨리 그걸 해결을 하고 입원 상태에서, 그래서 해결이 돼서 안정이 되면 이제 퇴원하면서 와파린으로 바꿔요. 와파린은 작용이 워낙 느려가지고 이걸로 뭐 급할 때 쓸 수는 없고,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해서 집에 가서 이제 유지할 때, 뭐 이거하고 비슷해요. 탈모 치료할 때 저희 병원에 뭐 왕창머리 빠질 때 주사 치료하거든요. 주사 치료하고 이제 주사 치료가 다 끝나면 탈모 약을 이제 집에서 꾸준히 드셔서 잘 유지하게 합니다. 와파린의 탈모 확률은 30 내지 40%의 확률 환자에서 탈모가 일어난다. 해파린은 50% 이상에서 탈모가 일어난다. 탈모 확률은 여성일 때 더 잘 일어나고, 여성이 왜 잘 일어날 거예요? 제가 탈모 전문가로서 이야기해보면 여성이 더 잘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은, 저 같은 이 머리 짧은 분들은 머리가 좀 많이 빠져도 잘 몰라요. 뭐가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은 머리를 기르는 분들이 많아서 머리가 10개 빠지다가 20개 빠지면 이만해 보이죠. 뭐 50개 빠지면 뭐 밑에가 막 하수구 막히고 막 이렇게 되죠. 남자분들은 100개가 빠져도 하수구에 뭐 막혔는지 있는지도 잘 모르니까 잘 디텍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한다. 그렇죠.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갱년기 탈모하고 노년기 탈모가 겹쳤기 때문이에요. 피할 수 없는 탈모하고 이거랑 겹치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치료 기간이 길수록, 용량이 높을수록, 이거는 모든 약에 마찬가지죠. 그러면 탈모 확률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 새로 나온 거에 한번 보죠. 노악이라고도 하고 도악이라고도 하고, 이 네 개가 주로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 통계를 보면 이 약을 1년간 복용한 환자에서 탈모 나타날 확률은 4.4%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와 있는 여기를 보면 WHO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이분이 논문을 썼는데, 이 새로 나온 항응고제를 보고된 바가 1300케이스 정도 되는데, 이 중에 58%를 차지하는 거는 리바록사반, 그 다음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릭시아나, 이거는 1.3%밖에 없는, 이게 1.3%밖에 이게 제일 안 일어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떤 의미냐면 보고가 제일 적었다 이런 거예요. 그거는 제일 안 일어났을 수도 있고, 쓰임새가 우리나라는 많이 쓰이는데 외국에는 이 릭시아나를 별로 안 쓸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외국에도 만약에 릭시아나 많이 쓰는데 이 보고가 낮았으면 이게 그래도 좀 적게 생기는데, 어쨌든 이게 좀 적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느낌은요. 그래서 리바록사반을 보면 역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고된 바에 의하면 여성이 80%를 차지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 23%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 새로 나온 항응고제도 탈모와 연관이 있다. 그 다음, 이거는 와파린에 의해서 탈모가 생겼는데, 이 탈모 생겼으니까 와파린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아픽사반이라는 새로 나온 약으로 바꿨더니 탈모가 없어졌다. 이런 거. 그럼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것도 참 재밌어요. 이분들은 그 피부과 의사가 아니고 내과 선생님들이에요. 헤마토옹콜로지. 20세 여성이었는데 정맥 혈전으로 이제 입원을 해서 해파린 주사를 쓰기 시작했고, 2달 후부터 머리가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퇴원하면서 이제 먹는 항응고제인데 새로운 항응고제로 바꿨어요. 바꿨더니 바꾸자마자부터 한 달 동안 머리가 무지하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탈모 전문가가 아니면 당연히 이 약을 의심했겠죠. 쓰자마자 막 왕창 빠지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이 약 쓰자마자 이런 거는 이 약 때문이 아니고 헤파린에 의한 탈모가 더 심화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빠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건 제 추측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약을 바꿔 다시 주사제로 바꿨습니다. 이게 보니까 폰다파리눅스라는 거는 아까 제가 한 거기 맨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맨 밑에 폰다파리눅 주사제에 있어요. 이건 헤파린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바꿨더니 탈모가 멈추고 모발이 다시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탈모를 안 일으키는 거 확실하죠. 그래서 다시 새로 나온 먹는 항원거제로 다시 바꿔서 이제 먹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 바꿨더니 탈모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게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다시 이 주사제로 바꿨더니 탈모가 멈췄는데 이번에는 새로 나온 항원거제 아까 그 네 가지 중에 딴 걸로 또 바꿨더니 이번에는 한참이 돼. 10개월 후에 또 탈모가 시작이 됐어요. 또 이 주사제로 바꿨더니 이제는 탈모가 안 생기고 있는데 이제는 먹는 약을 뭘 써야 될지 아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릭시 하나 빼고 네 가지 중에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 일기 비슷하게도 이 표로 만들었어요. 그림으로. 꼼꼼하죠, 진짜. 그래서 이걸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있는 것 중에 아까 아스피린 아까 장발러님 아스피린 했는데 아스피린도 하나 이게 언급할 만한 거는 저용량 아스피린이 어떤 식의 작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탈모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게 미녹시딜을 원래 우리가 바르거나 먹으면요. 미녹시딜이 체내에서 설포 트랜스퍼레이즈라는 것, 이 효소에 의해서 미녹시딜 설페이트 이걸로 바뀌어서 작용을 하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저용량 아스피린을 쓴 사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미녹시딜을 활성화시키는 이 효소를 강력하게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용량 미녹시딜을 먹는 사람들에서 바르는 미녹시딜이나 먹는 미녹시딜을 써도 잘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모가 있어서 미녹시딜을 썼는데 효과가 없는 거죠, 이게. 미녹시딜을 먹어도 똑같아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라도 뭐 효과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미녹시딜 안 쓰면은 뭐 상관없죠. 근데 탈모 치료를 위해서 뭔가 임할 때는 이걸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항원고제는 와파린, 헤파린, 요건 뭐 요즘 별로 안 쓰긴 하지만 이걸 해야 되고 저용량 아스피린은 좀 다른 의미로 그죠?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새로 나온 그 요즘에 각광받는 이런 새로 나온 항원고제 이거는 드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 머리카락이 잘 있는지 한번 보긴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외에 많이 쓰는 플라빅스나 플레리스 이런 거는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하죠. 약이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시죠. 그래서 이게 혹시 그 나중에 올라오면 약 드시는 분들은 한번 다시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게 오늘 그 질문해 주신 것도 제가 한번 다 봐드리겠지만 저희 병원에 있는 여기 실제 사례는 옛날 사례가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 방송과 이번 방송 사이 한 3주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봤던 환자분 중에 기억나는 분을 이렇게 쓴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런 사례를 한 4-5명 보여드린 그분들은 한 10일, 그때 10일 동안 본 환자분 중에 기억나는 분이고, 이거는 지난 3주 동안 있었던 분이에요. 20대 여성인데 꽤 심한 탈모로 오셨어요. 근데 이야기하는 도중에 10대 때부터 5년 동안 항우울제를 복용했었고 지금은 안 먹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0대 한번 생각을 해봐요. 20대 여성인데 탈모가 엄청 심해요. 뭔가 딴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 그랬을 때 이게 이것 때문일 수도 있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즘도 먹습니까? 요즘은 안 먹습니다. 막 그러면 이제 치료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40대 여성인데 휴지기 탈모로 오셨어요. 머리가 뭐 빠지는 게 엄청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인데 어깨 통증이 계속 있어서 이 병원에 가서 여기 주사를 이렇게 맞는다는 거예요. 주사를 얼마나 맞는데요? 그랬더니 한 번 맞으면 뭐 10회 이래가지고 한 번 10회 쭉 맞고 몇 달 쉬었다 또 맞고 뭐 이러는데 그게 스테로이드일 가능성이 있죠. 코티코스테로이드. 근데 안 물어봤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코티코스테로이드 이런 식으로 많이 맞으면 문제가 생기겠구나. 코티코스테로이드 의심한 거는 이분이 생리가 이 주사를 맞고 보니까 생리가 상당히 좀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생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떡하냐 했더니 계속 맞으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러면 맞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 치료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치료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된다, 딴 사람보다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죠. 그 다음 60대 여성이시고, 오셨는데, 6년 전에 유방암 치료하고, 치료한 다음에 이제 타목시펜 같은 항여성 호르몬제를 써서 재발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치료 후에도 조금씩 모발이 가늘어진다는, 보세요. 나이를 보면, 원래 모발이 조금씩 가늘어질 만한 나이시죠. 그런데 항여성 호르몬제도 이 탈모에 작용하거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좀 더 빨라졌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50대 여성이, 꽤 심한 탈모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치료받던 분이었어요. 저용량 미녹시딜을 쭉 쓰면서 그래도 잘 유지가 됐는데, 제가 보는데 최근 한 3달 동안 모발이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봄부터, 봄에 잠복결핵 진단받고 항결핵제를 5달 동안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은 거의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최근에 가늘어진 게. 근데 이제 다행히 치료가 완료돼가지고, 주사 치료도 좀 하고 이래서 그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다시, 이 가늘어진 이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죠. 다음 50대 남성, 오셨는데, 이분은 저한테 계속 치료도 피나스테리드 1mg에 미녹시딜 2.5mg니까 약으로는 거의 엄청 쓰고 있잖아요. 근데도 최근에 모발이 가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약 드시나 물어보면 이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로커, 이 약을 사르탄 이런 거, 이분은 텔미사르탄인데 고혈압 약을 이 약 먹었다 저 약 먹었다 하는데 주로 무슨 사르탄 이 계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걸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이게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 그래서 다른 종류의 탈모약, 칼슘 채널 블로커, 노바스크 이런 걸로 한번 바꿔볼까. 아직 말은 못 꺼냈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30대 여성의 중기 탈모인데 꽤 심하죠. 중기면은.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 훤히 다 보여요. 이야기 중에 10대 때부터 뇌전증 약을 복용했고, 테그레톨이죠. 테그레톨에서 요즘은 라믹탈을 먹는. 이것도 이분이 이렇게 심해지는데 작용을 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0대 남성의 심한 탈모인데 이분은요, 집안 가족들이 탈모 하나도 자기만 탈모라는 거예요. 그게 꽤 심해요. 근데 이분은 간염으로 항바이러스제를 15년째 지금도 복용 중이다. 집안 가족 중에 혼자만 심한 탈모.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죠. 60대 남성이고 말기 탈모인데, 그러니까 지난 3주 동안 유일하게 오신 와파린 먹는 분이에요. 심장 판막 수술하고 지금도 와파린을 먹고 있죠. 머리는 거의 말기까지 다 빠져서 이제 와서 와파린을 바꾸거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이까지고요. 지금 드시는 약들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면 결국에는 드시게 돼 있습니다. 어떤 약이든 모르겠는데 안 드셨으면 좋겠는데 나이 드시면서 드시게 돼 있죠. 그래서 알아는 두시고, 제가 지난 서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내과 선생님들이 약을 처방했던 분들은 탈모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딴 걸 공부하시잖아요. 탈모를 몰라요. 거기 가서 탈모 이야기를 꺼내봤자 말이 안 통합니다. 괜히 야단만 맞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 하지 마시고 제가 한 거 보시고, 제가 이 실제 사례를 해드리는 이유는 본인이 한번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끊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약을 줄일 수 있나, 바꿀 수 있나, 과연 이게 약의 관계가 있는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정발러님이 아까 아스피린 했죠. 아스피린을 탈모를 유발하지 않죠. 저용량 아스피린 탈모 유발하지 않는다. 근데 미녹시딜의 작용을 방해해가지고 미녹시딜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거다. 이런 거죠. 그 다음 이애니 님이 결혼한 친구가 아보다트를 고민하는데 혹시 아기한테 영향을 줄까 고민한다. 남성이 아보다트를 먹는다면 앞으로 아기를 가질 때 아기한테 영향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 건강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보다트 뭐 이미 나온 지 거의 15년, 20년 되는 약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헌혈을 하게 되면 고혈압이나 탈모에 좋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괜찮아요. 헌혈과 고혈압 탈모는 관계없습니다. 헌혈은요. 관계없고, 다만 고혈압 약이나 탈모 약을 드시는 분은 헌혈을 아마, 탈모 약은 아예 헌혈을 못하게 돼 있고요. 고혈압 약도 드시는 분 헌혈을 할 수 있든가 없든가. 제가 최근에 그 헌혈 이쪽 종사하시는 그쪽 관련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요즘에 헌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줄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헌혈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먹는 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의 종류도 늘어나서 이제는 자유롭게 헌혈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차지하는 게 탈모약이고 또 무슨 약이 뭐 고지혈증, 고혈압 뭐 많았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탈모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거죠. 그 헌혈이 고혈압이나 탈모와는 관계없습니다. 다음 30대 초반 여성분이신데 새치도 나고 새치는 이유를 잘 모르죠. 그 다음에 머리숱이 많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군요. 많이 휴지기 탈모네요. 머리 감을 때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미용실 원장님이 숱이 정말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했다. 이거는 정말 확실한 거네요. 이거는 걱정을 해야 되죠. 미용실 원장님이 숱이 정말 많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은 그냥 두시면 안 되는데요. 여성 탈모도 약을, 그렇죠. 미녹시딜을 이때 먹는 거죠. 미녹시딜을요. 여성 탈모 치료제는 미녹시딜. 미녹시딜은 호르몬제가 아니기 때문에 30대 초반 여성분이 드시기에 거의 유일한 약입니다.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효과적인 탈모약이죠. 저용량 미녹시딜 용법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총 콜레스테롤 약간 높은데 콜레스테롤 약을 먹지는 않고 있군요. 저는 총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언급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탈모 영양제보다는 미녹시딜을 드시는 게 더 낫습니다. 탈모 영양제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는요. 너무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휴지기 탈모 있을 때는 미녹시딜을 먼저 드셔서 일단 회복을 하시고, 이게 계속되는 거면 꾸준히 드셔야 되고, 좀 지나가는 거면은 좀 끊어볼 수도 있죠. 그 다음 미녹시딜 부작용 중에 얼굴색이 어두워지거나 모공이 넓어지는 부작용이 흔한가요? 미녹시딜 부작용 중에 왜 그게 있잖아요. 다모증. 근데 다모증이 여성에서는 워낙에 없다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알게 되는데 남성들은요. 이게 좀 생기면은 이게 원래 뭐 수염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나 다모증이 생겼다기보다 얼굴색이 그게 약간 까마니까 이 잔털이 얼굴색이 실제로 약간 어두워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여성분들은 잔털이 생겼다는데 남성분들은 얼굴색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모공이 넓어질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참 애매한데 이 모발이 좀 굵어지면서 모발이 워낙 가늘 때는 모공이나 이런 게 안 보이다 모발이 굵어지면서 모공이 눈에 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 그런 정도까지 진행이 되면 어떤 뭐 레이저 제모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여성분들의 뭔가 피부 그런 쪽으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그거는 이제 효과가 워낙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 저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먼저 이제 탈모가 심하지 않으면 용량을 줄이는 걸 권해드리죠. 그런 증상, 탈모에는 효과가 있고 그런 증상은 없어지는 그 용량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다음 황자님께서요. 여성이시고 하지정맥류가 있으시군요. 하지정맥류가 있어도 복용해도 되는지. 저는 하지정맥류 있어도 저용량 미녹시딜 복용하는 거는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하지정맥류 뭐 약간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하지정맥류가 이미 있는 분들한테 증상을 더 뭐 악화시킨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먹어서 증상이 악화될 정도면 그건 따로 그쪽은 뭐 시술을 받으시거나 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 백내장약 하나 질문해 주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알고 있는 건 없고요. 그래서 일으킨다, 일으키지 않는다는 제가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과약에 대해서 제가 정리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녹내장은 나왔는데 백내장약은 제가 그 기회가 있네요. 어쨌든 질문 주셨으니까 제가 안과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다음에 한번 그 결과를 한번 같이 이거 할 때 언제가 될지 모르는 할 때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시군요. 머리가 자꾸 빠진다. 고혈압약을 바꿔야 하나요? 아니면 탈모 치료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제가 볼 때는 고혈압약을 먼저 바꿀 생각을 하지 마시고 탈모 치료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탈모 치료를 먼저 하고 탈모 치료가 잘 나타나면은 그냥 고혈압약은 쭉 드시면 돼요. 뭐 신경 안 쓰시고. 근데 탈모 치료 약을 쓰는데도 이게 안 된다. 잘 탈모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면은 고혈압약에서 그때 봐야 돼요. 맨 처음에 하는 게 용량을 줄일 수 있는지를 봐야 되고, 줄일 수가 없으면 아까 제가 고혈압약 종류 중에 완전히 다른 계통의 약으로 바꿔보는 게 좋죠. 같은 계통 말고 다른 계통.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은 먼저 탈모 치료를 시작하셔야 된다, 이런 거죠. 약을 끊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약을 바꾸는 거는 뭐 의사분하고 상의해 볼 수 있는데 바꿨다고 해서 탈모가 멈출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자, 2달마다 혈액 검사 후에 중성지방이 높으면 고지혈증 약을 고지혈증 약을 계속 드시는 게 아니라 높을 때만 먹고 괜찮으면 다시 끊고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이나 콜레스테롤 약 복용하면 뚝 떨어지죠. 일본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뭐라 그러나 내과에서 쓰는 방식이죠. 제가 하는 보통은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 이렇게 약을 끊으면 또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드십시오 이러는데 거기 선생님은 이제 검사에 따라서 이거 썼다가 또 이 약 썼다가 이렇게 바꾸시는 거네요. 그래서 그거는 내과 선생님의 권한인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근데 탈모에는 어떠냐? 이거 썼다 저거 썼다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탈모에는. 근데 그렇게 쓰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 다음 저스트님께서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면 탈모가 더 심해질 수 있느냐? 그렇죠.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약들이 여러 개가 겹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탈모가 좀 더 심해질 수 있죠. 근데 이 진단이 어려운 게 어떤 약이 베타 차단제가 탈모를 일으킬 수 있다 하면 100명이 쓴 베타 차단제 100명이 다 탈모가 돼.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말씀드리기 애매하죠. 근데 확률은 높아집니다. 민님께서 콘서타가 탈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콘서타. 제가 한번 본 것 같긴 한데, 걔가 이 정신의학과 약물은 다시 정리해서 한번 할 생각인데, 콘서타 제가 한번 본 것 같아요. 탈모와 그 관련된 논문에 대해서. 근데 정확치 않습니다. 한번 제가 봐야 되겠어요. 정신의학과 약물도 탈모와 관련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따로 정리하지 않는 다음에 이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안 돼요. 그 다음에 핀페시아 몇 년간 매일 복용 중이군요. 핀페시아면 피나스테리드 계통이네요. 그죠? 그런데 언급된 약들 처방, 고혈압 고지혈증 처방받으면 탈모약 탈모약 계속 드셔야죠. 지금 그런 약을 먹으면 탈모가 생길까봐 걱정이다 이런데 탈모약을 중단하시면 탈모가 훨씬 심해지게 해요. 그런 게 아니고 탈모약은 계속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혈압약도 먹는 거고 그렇죠. 50대 여성이시고 요즘에 와서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집니다. 50대 여성이시고 일단 많이 빠진다면 갱년기 탈모를 떠올리겠죠. 갱년기 탈모. 맥주 효모 영양제가 도움이 되나요? 병원에 오시기 전이면은 병원에는 못 가고
머리는 많이 빠져가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런 거밖에 없는데 도움이 되나요? 여기가 문제인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은 안 된다. 이게 그거죠. 그래서 증상이 심하면 도움이 안 되고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낫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매일 머리를 감는데도 두피가 가렵군요. 이거는 지루 피부염이 제일 가능성이 높겠죠. 지루 피부염에 쓰는 샴푸는 어떤 게 있나요? 지루 피부염에 먹는 약이나 샴푸 어떤 게 있나요? 지루 피부에 먹는 약은 스테로이드인데 아니면 뭐 항알러지 약, 항히스타민제 이런 건데 먹는 약은 잘 도움이 크게 안 됩니다. 그게 쓸 때만 잠깐 반짝했다가 지루 피부염이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뭔가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먹는 약은 계속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샴푸를 써야 돼요. 샴푸를. 20년 전부터 마이녹시를 저녁에 한 번씩 뿌리는군요. 2년 전부터는 로게인 폼을 뿌리고 이 지금 보면은 두피가 가려운 이후에 1번은 바르는 약들이죠. 바르는 이런 탈모 관련해서 두피에 바르는 약의 1번 부작용이 가려움증 아니겠습니까? 그 접촉성 피부염. 이거는 먼저 이 바르는 약을 중단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샴푸를 쓰든가 이래야지 원인이 될 만한 거를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매일 뿌리는데도 머리카락이 하루 100개씩 빠집니다. 바르는 약의 효과도 별로 없죠. 바르는 약. 지금은 또 바르는 약에 의해서 만약에 접촉성 피부염이 만성적으로 생겼다면 그것 때문에 머리가 더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바르는 약을 끊고 먹는 약으로 바꿔야 되죠. 바꿔야 돼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네, 장말러님. 아스피린은 탈모는 아니고 미녹시딜 치료를 방해한다. 이런 거죠. 저용량 아스피린이 탈모에 영향이 있을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저용량 아스피린이 탈모에는 영향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미녹시딜을 만약에 쓰게 되면 그때 이제 딴 걸 써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MJ님, 51세 녹내장 점안약을 잘라탄에서 콤비간, 잘라탄 콤비간 제가 이름만은 잘 몰라서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녹내장약에서 그게 복합제 같은데요, 그죠? 잘라탄 콤비간, 콤비간으로 바꾸고 잘라탄은 여기 없고 잘라탄은 아마 이거 같으네요. 잘라콤, 콤비간, 이 복합제, 티몰롤. 이 잘라탄 이거라고 치면 라타노프로스트가 맞겠네요. 라타노프로스트. 이 잘라콤이라는 약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는요. 라타노프로스트와 티몰롤이 섞여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오늘 그게 아니라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라타노프로스트는 발모제로 쓰는 약입니다. 이게요. 프로스타글란딘 그 에고니스트라서 F2알파 에고니스트. 이게 희한하게 녹내장약으로 개발된 써보니까 발모 효과가 있어요. 그것도 꽤 좋은 발모 효과. 그래서 이거를 쓰면 막 속눈썹이 막 까매지고 이래가지고 그때 알게 됐는데 뭐 탈모에도 써볼 수 있다 이런 건데 반대로 티몰롤이 있어. 티몰롤은 머리를 또 빠지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약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이 두 개를 주면 병 주고 약 주는 건데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해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걸 쓰실 때는 괜찮았는데 콤비간으로 바꿨더니 머리가 빠져. 콤비간은 그 브리모닐 이거는 관계 없거든요. 발모 효과 없죠. 티몰롤은 좀 머리 빠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안약 때문인지 아니면 갱년기 노화 때문인지 저도 참 궁금한데 참 알 수가 없네요. 이걸 알려면은 다시 콤비간이라는 약을 이 잘라탄으로 다시 바꾸셔야 돼요. 다시 바꾸고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갱년기 노화 때문이라면 다시 안약을 그전 걸로 바꿔도 계속 머리가 빠지게 되겠죠. 근데 안약이 원인이라면 잘라탄으로 다시 돌아가면 탈모가 다시 진정이 돼야 되죠. 진정되는데 한 3개월, 6개월 걸리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네요. 백 기자님, 맥주 효모 먹어도 되죠. 맥주 효모 먹어도 되는데, 문제는 건강, 아니면 머리카락으로 안 먹는 것보다 낫겠지. 이런 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머리가 엄청 빠지니까 치료 목적으로 맥주 효모를 먹겠다.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효과가 너무 약해가지고요. 그래서 치료 목적일 때는 병원에 가서 이 탈모약을 먹어야지, 미녹시딜 이런 걸 먹어야지, 그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진경님, 미녹시딜 5mg을 5mg 한 알인데요. 50대 초반 저체중 여성의 용량이 과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성에서는 4분의 1, 1.25mg. 제 마음 같아서는 1mg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약이 없어요. 약이. 그래서 알닥톤도 탈모약으로 추천받았다. 알닥톤은 탈모약으로 쓰긴 하죠. 갱년기 여성부터 쓰기도 하는데 지금 보면 미녹시딜도 낮출 수 있고 혈관을 알닥톤도 혈압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알닥톤 저한테도 환자분 한 분 있습니다만 계속 쓸 생각으로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쓰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알닥톤은 미녹시딜과 같이 쓰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로게인 폼 잠시 중단하면 머리 더 빠지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바르는 약을 중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단하자니 두피는 가려워서 중단하고 싶은데 머리는 더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먹는 미녹시딜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먹는 미녹시딜 먹자마자 로게인 폼을 딱 중단하는 게 아니고, 먹는 미녹시딜이 두피에 작용한 한 3달 걸리거든요. 3달 동안은 같이 써야 돼요. 로게인 폼하고 미녹시딜을 같이 쓰다가 이제 3달쯤 지난 다음에 로게인 폼을 중단하면 머리 안 빠져요. 그래서 이게 바톤 터치 비슷한 거예요. 바톤 터치 할 때 이렇게 한 10m 좀 같이 달리잖아요.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세미님께서 타목시펜을 복용 중이신데 미녹시딜 복용 가능합니다. 이게 그 유방암 관련해서 항암 치료 관련해서 그 미녹시딜 보면 항암 치료 중에는 미녹시딜을 같이 써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녹시딜이 조금이라도 혈관을 확장시켜서 항암제가 어떤 세포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쓰면 안 되는데 항암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미녹시딜을 같이 써도 된다. 이렇게 돼 있죠. 항암제에 의한 탈모 치료를 위해서 미녹시딜은 그때부터 쓰는 거다. 명인 지루 피부염 샴푸는 어떤 게 있냐? 그 시중에는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노비드 샴푸라고 그냥 살 수 있습니다. 슈퍼에 가면은 그거부터 쓰고 그건 매일 쓸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서 매일 쓰는 게 좋습니다. 미녹시딜 저용량 미녹시딜 1년 3개월 드시고 효과가 좋군요. 3개월 전부터는 류마티스 때문에 할록신 그렇죠. 할록신이 하이드록시퀴논 그죠? 그런 걸 거예요. 200ml 먹고 있는데 부작용이 있을까? 이게 류마티스 관련해서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군요. 할록신. 이거는 자외선에 민감한 약. 탈모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있다고 그랬나 없다고 그랬나? 이건 한번 제가 봐야 되겠는데 아마 관련 없을 거예요. 그래서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면역 억제제 할 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에 현재 계획된 거는 다음 계획은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약 관련해서는 그렇죠. 여기 2편으로 당뇨 그 다음에 갑상선에 쓰는 약, 그 다음에 기타 호르몬제, 피임약 이런 거 있죠. 그런 호르몬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지금 계획 중입니다. 오늘 다들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방송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약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 동영상에 올라오면 다시 한번 봐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